네, 모두 안녕하신가요? 6월 1일 금요일 9시 17분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54일차 시일의 논스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봅니다. 설 이브고요. 설 연휴 이브죠, 정확히 말하면. 이 좀 일찍 빨리 연휴를 즐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늦게 즐기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시 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스가 대단히 조용합니다. 대단히 조용하고요. 대부분 설 연휴를 지키거나 해서 조기 퇴근을 하신 경우이고, 많은 분들이 여행에 가셨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시겠죠. 설이 항상 민족 대이동 그런 시간이니까, 네, 여행 가시면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조심하게 여행 다니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님 안녕하세요. 새 명절 저희도 행복했으면 감사합니다. 박은경님도 새 명절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쇼를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다소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남명수님, 정순여님, 김동호님, 김지현님, 바나나킥님, 김정중님, 텐더민트님, 그리고 주쿠님께 쇼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지난 쇼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쇼가 좋고 유익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와 코멘트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P1 거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피곤해서 정말 간만에 일찍 잡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찍 자는 게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항상 방송 마치고 약간 그래야지 하루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충전이 돼서 왔습니다. 추후 다음 한 화요일 저녁까지는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좀 다른 배경, 제 오리지널 옛날에 블록체인으로서 시작했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아마도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참 어제 오늘 좀 일이 많았는데 많다 보니까 막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맨날 저랑 영훈이랑 같이 하던가 아니면 영훈이 한 명만 한데, 저를 인터뷰를 하시려고 기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좀 오글거리는데, 왜냐하면 저는 공동 창업자긴 해도 뭐 지금은 이사직을 맡고 있으니까 굳이 저를 하셔야 되나 이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멋있게 말하려고 할 때 괜히 막 뽐내고 싶은 마음도 스밀스밀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서 무슨 얘기가 나가고 무슨 얘기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기자분은 되게 대단히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는 말을 약간 삼자 입장에서 듣고 있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하는 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 겸손과도 거리가 멀고, 저의 그 옛날에 뭐 지금도 똑같은데, 사실 암호화폐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수혜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가 당장은, 그리고 저의 반정부는 아니더라도 좀 자유로운 마인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다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좀 유머스럽게 이런 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깨닫게 된 거는, 저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저가 막 제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하는 거마저도 국가에서 뭐 두 사람이 결혼했다 한 거를 증명해줘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믿는 그런 정말 하드코어 자유주의자나 혹은 반정부이신 아나키스트 분인
사실 아나키스트가 반정부라고 말하는 것도 좀 복잡하겠는데 그렇게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저한테 깨달은 거는 저는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지 않고 하지만 정부가 작게는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원하는 거지 거버먼트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 사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도대체 나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저가 막 느끼는 바와 그 녹음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의식을 할 때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만큼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러웠던 그런 일도 겪었고요. 그리고 세이즈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본봉으로 이렇게 본봉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뛰는 만큼 네, 그 이상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도 많이 다운됐는데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최초로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 시도가 되게 힘들고 아무리 막 세이지의 왕이라 하더라도 힘든 시장은 힘든 시장인가 봅니다. 물론 저는 세이지의 왕과는 거리가 멀죠. 뭔가를 최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 뭐뭐뭐 최초 이런 거는 진짜 힘든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의 이제 옆에서 지지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막 혼자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1월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 모멘텀이 없다면 어차피 6월에 다 할 건데 마지막 이게 1월부터 마음 넉넉히 잡고 편하게 기다리다가 5월하고 6월에서 다 세이지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월부터 진짜 죽을 쓰면서 하다가 3월쯤 돼서 포기해버리면 5월에는 괜찮은데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ICO 할 때도 일찍 시작한 애들보다 좀 느릿느릿 시작한 애들도 좋았고 그 다음에 물론 너무 늦어버린 애들도 있지만 이제 올해는 새로운 한 해고 벌써 1월달이 끝났습니다. 네. 2월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 메가 트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메가 트렌드 중에서 뭐 세큐리티 토큰도 있고 그것에 관련된 STO도 올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모멘텀을 얼마나 잘 타주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은 이게 얼마나 유효한가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달신이 벌써 2월입니다. 저 진짜 1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훅 하면서 지나가서 벌써 12분의 1을 한 해 12분의 1이 날아갔다는 게 정말 안 믿깁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빠른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지켜보죠. 이번 달이 유난히 쉬는 날이 많아서 빨랐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갤백이님 감사합니다. 초하루라고 하시네요. 요즘에 제가 좀 밀고 있는 건데 프로젝트들을 만나면서 다 하는 말이 막 프로젝트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마케팅 그리고 논스를 봤을 때 뭐 커뮤니티 빌딩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저희 봤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커뮤니티가 빌딩된 경우인데 근데 제가 요즘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시장 상황을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개미 지옥이죠. 이거는 네 물리고 또 물려가지고 전부 불개미고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와서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값과 을이 바뀐 지 오래됐고 프로젝트가 거래소는 여전히 값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소마저도 신규 유저가 없거나 신규 트레이딩 볼륨이 없이는 그냥 봄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슬픈 상황인데 참 그러니까 뭔가 공식이 있었고 2017년도 공식이 있다고 그거를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시장 어떻게 침투하냐, 한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어 지금은 한국 시장이 있고 미래의 한국 시장이 있다고 저는 좀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시장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투자자 사이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10대하고 20대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게 전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10대, 20대 공략, 10대, 20대 전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국내 암호화폐 최대 수혜자는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30대, 4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닌 저는 10대, 20대일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들은 뭐 암호화폐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스마트폰이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페북이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유튜브가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인터넷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새로운 신규 유저들이지 약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를 좀 걸터 안고 있는 그런 사람도 혹은 그 암호화폐를 그냥 투자의 수단으로만 보는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거에 그 큰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대, 20대를 어떻게 타겟팅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스튜디오 디센트를 좀 더 그런 친구들한테 타겟팅을 하고 싶고 논스 자체도 저희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 더 타겟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어, 네, 많은 분들도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업계 분들 만나면서 그냥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 생각이 안 바뀌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막 이걸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평소에 일해왔던 방식이 또 이렇게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좀 아쉬웠어요. 네. 오늘은 또 이제 되게 멋진 분을 만나서 멋진 분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막 엄친딸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그런 엄친딸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남이 봤을 때 당연히 그냥 남이 다 부러운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실수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수라는 거를 처음으로 자기 의도가 아닌 남, 남 때문에 본인이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하시고 업종도 막 바꿔보시고 막 그렇게 사시는 꽤 재밌는 분이세요. 저보다는 한 3살 정도 많으시고 개뱅이는 6월이 되면 집체등 코인 시장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 변한 모습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년쯤 돼야지 그리고 옛날만큼 그런 시장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간이 걸쳐서 거기에 다시 도달을 할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하고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실수를 피하려는 삶, 약간 삶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삶을 시험같이 보게 되고 시험같이 보게 된다면 삶에 무슨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실수를 피하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우리가 시험은 너무 잘 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적이면 지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지성인일수록 뭔가 실수를 피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얘기했던 게 이제 삶을 백지에 이제 연필 한 자루 딱 가져다 주면서 자 너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 그러라고 했을 때 그 몰려오는 부담감과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막막함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뭐 실수 안 하는 삶, 실수 피하려고 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긋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제 이분도 삶의 도전을 하면서 살고 계시고 저도 이제 제 삶에 나름 도전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신기했던 거는 막 실수를 피하라는 삶을 안 살기 위해서 막 그 정체되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제 삶을 이제 이렇게 약간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오늘 느낀 거는 약간
제가 뭐 이렇게 보면서 시작했던 삶은 이럴 거야 라고 가정을 세우고 했는데, 오늘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삶이 좀 180도 다르네 라는 그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실수를 피하려는 이게 답이 없는 삶이다 보니까 내가 시작했던 가정과 완전히 다른 답에 도달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닥터뷰님 안녕하세요. 호삐랑 묘자님 안녕하세요. 닥터뷰님, 다들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다들 절망감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셨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스 내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진짜 목표를 잡고 새로운 게 할 게 있고 점점 다듬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커스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이게 한국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있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정말로 한 6, 7명이 있고 6, 7명이 다 교육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진짜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저 또한 포함이고 각각 각자의 철학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많으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 혹은 요즘에 이제 코딩 교육도 시작을 해서 저희와는 다르게 코딩을 기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나올 텐데, 이것도 기회라면 되게 대단한 기회인 것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닥터뷰님께서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요. 저는 1년 이상 앞만 보고 달려고 지금도 달려야 하는데 지치긴 하네요. 맞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먹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고, 사실 뭐 저야 여기에 삶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거 망해도 저희 업계에서는 계속 일을 할 거고,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비트코인 아니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암호화폐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달려나갈 건데, 그게 쉽지는 않고 약간 이거를 트랜지션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팍님께서 저도 오늘 새로 도전하는 6개월은 죽었다 생각을 열심히 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다시팍님은 혹시 어떤 도전을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닥터뷰님도 그냥 단순 투자자이신지 아니면 업계에 이렇게 업계에 뭔가 기여를 하시고 업계에서 일을 하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계시는 분들 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논스가 이제 오픈소스 랩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타이중앙화도 좋고 P2P도 좋고, 근데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은 오픈소스 정신에 기반이 되어 있고, 논스가 밀고 있는 세 가지 정신인 도전 정신, 다양성, 오픈소스, 오픈 리소스 중에서 오픈소스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픈소스 기여자들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주변에 오픈소스 기여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전해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가 성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너무 기뻐요. 그냥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기업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픈소스 지향하지 않는 회사들하고 일하면 자기는 항상 회사에서 일한 거를 항상 오픈소스로 공유를 하고, 그러면 자기 회사에 일한 거에 대해서 자기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막 코멘트를 달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대요. 근데 안 그런 곳에는 이거를 오픈소스에다 이렇게 공유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탁탁 막힌다는데, 그러면 되게 삶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는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가지고 남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만든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정말 매력적인 점이고 그게 막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세상 디지털화는 많이 됐지만 디지털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 페이월이라고 하죠. 그 돈을 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막혀져 있고 오픈 소스와 이제 공짜는 달라요.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제 그냥 공짜로 다 해먹으려고 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남한테 공개 안 하고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발전이 없거나 이런 안 좋은 비극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닥터 뷰님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당연하다 보고 있었는데 작년 모습에서 메이저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죠. 네. 사실 시장이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비트코인 오지 분들 들어보면 다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 업계에 있다면 네. 저희가 하루아침에 진짜 이게 할 거 아니니까 최소 5에서 10년 보면서 달려야 되는 거니까 장기전 준비하시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막 여기서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데 갔다가 돌아와도 괜찮고 사실 사람이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막 실수를 피하려고 하는 삶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막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저도 막 이 업계 망하면 뭐하지? 하면 업계 망해도 일할 거는 많고 세상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많고 뭔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만이 막 모든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 그래서 네. 네, 닥터피님. 네, 나이가 그렇게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사실 저희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파크님께서는 저는 게임 내 보상 토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요. 저희한테는 큰 도전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큰 도전이신가요? 뭐 개발하신 측면 아니면 그 보상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은 네, 저희가 하나둘씩 런칭을 하면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장점들 살려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바꾸고 우리나라 바꾸고 교육 바꾸고 우리나라 바꾸고 오픈소스 바꾸고 블록체인 업계 바꾸고 세상 바꾸는데 이 바지를 조금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사실 닥 대표님이나 다시 팍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약간 분산화된 가치 체계를 구현하는 거는 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데이터 구조로 돼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요. 블록체인이 너무나도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기술들이 꼭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다. 아니면 뭐 사실을 증명하는 뭐 그게 블록체인이 됐던 대그가 됐던 그런 기술은 아니어도 되고 이번에 이제 비트토렌트도 막 본인들 비트토렌트 토큰을 세이지를 하는데 사실 비트토렌트라는 것 자체도 세상을 되게 중요하게 선하게 만든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굳이 토큰 없이도 굳이 블록체인 없이도 잘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닥터뷰님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막 비트코인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하지. 맞죠? 그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상 아니면 이런 철학들을 우리가 뭔가 구현을 시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구현시켜낸 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설 연휴 이브에 시인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행 다니시면서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 그냥 평소에 복잡하던 머리 식히고 올 수도 있고 여행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변수들 많고 많은데 거기서 다 즐기고 사실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다 즐기고 많이 영감을 얻어서 일 실현하는 환상 같진 않고요. 약간 비트코인이 저희에게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휴 때도 일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는데 저 또한 일을 하겠지만 저희 다 열심히 힘을 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1일 금요일 오후 9시 44분 54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강남 논스에서 씬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아마도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는데 아마도 부산에서 매일 방송을 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을 듯 하지만 혹시나 몰라요. 거기 방송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닥터뷰님, 다시팍님, 뽀삐랑 놀자님, 개뱅이님, 비원커버님 그리고 은경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좋은 밤 보내세요.